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의 명리산책, 식신격과 상관격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관격, 편관격, 정제격, 편제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나중에 실전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세밀함을 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격구 용신에서는 격을 잡는 법, 용신을 찾는 법, 그리고 간단한 몇 편의 사주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식신격과 상관격, 특히 상관격은요, 굉장히 복잡한 면을 띠고 있습니다. 내격 중에서 제일 변화도 많고, 또 잘못 판단하면은 그 명조의 길과 흉에 대한 판단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로 식신격에 대한 그 이론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순수한 식신격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명조가 있으면은 단일한 식신이 있고 그 식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식신이 기가 살아 있으면 순수한 식신격이 드는데요. 그 순수한 식신격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식신과 상관이 섞여 있으면 그냥 상관으로 치부가 되고요. 식신도 2개 이상이 되면은 상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식신격은 드물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 오는 동안에 그러한 순수한 식신격을 놓은 분들도 다수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격이니만큼 전혀 우리가 접하는데 그렇게 특수격들처럼 희귀한 것은 아니죠. 여하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육친상 가장 그 의식주와 밀접한 것이 아마 이 식상과 재성, 그리고 관, 그리고 인수,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재성은 관성을 생하죠. 관성은 인수를 생합니다. 인수는 경겁을 생하죠. 그렇게 해서 순환 상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 삶의 바탕이 되는 의식주, 그 의식주는 바로 이 식신에서 상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신격에 대한 몇 가지 상황을 제가 판서를 해놨습니다. 이 식신격이라고 할 때는 밥식자에다가 신, 다시 말하면 귀신 신자를 썼어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면은 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은 옥과 밥이다. 그걸 의미를 좀 확대하면은 의식주가 되겠죠. 물론 이 주라고 하는 주택,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의 영역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옥과 밥만 있다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식신은 의식주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식신격은 신강함이 좋다 그랬어요. 신강하다, 일간이 득령, 득지, 득세할 때 적어도 득령, 득지하던가 득령, 득세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령을 했더라도 득지, 득세해서 신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강할 때 우리는 식신을 아주 반갑게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덜어갑니다. 나의 길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약한데 식신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길을 설기시키거든요. 그 나의 길을 설기시킬 때 신강하면은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나의 어떤 탤런트, 재능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내가 공부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만은 신약한데 기가 많이 설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마나 또는 일함에 있어서 어떤 피로감 또는 삶의 곤궁함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식신격은 신강한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식신격은 신강함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 일간이 그 설기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엎어질 도자에다가 밥식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밥그릇을 엎는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근데 이 도식작용을 하는 육신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수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역할이 있어요. 식신은 그리고 상관은 이렇게 식신상관이 존재한다면 이 식신을 깨는 것이 편인이에요. 편인이 이 식신을 극을 해서 깹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엎어진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정인은 상관을 극을 해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인과 정인의 기라고 흉한 걸 얘기할 때 이러한 이치에서 편인보다는 정인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경우는 다 식신상관은 자신 능력의 표출이기 때문에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이 극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강함은 가져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식이라고 하는 말,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도식이 되지 않으려면 이 식신은 신강해야 되겠죠. 아무리 편인이 와서 괴롭혀도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옛 책에 식신이 유기하면, 식신이 그러니까 기세가 있다는 말이죠. 식신이 유기하면 승, 뭐뭐보다 낫다, 재관. 대개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삼기 성상격이라고 하는 데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삼기니까 오행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목화토면 목화토,
또는 화토금, 토금수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기가 모여 있는 것을 삼기격이라고 합니다. 이 삼기 성상격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목, 화, 토 이런 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 일주는요, 요 화의 위치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목생활 받아서 이 화의 기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화 자체만으로도 강해진다면은 화, 토, 금까지도 장악이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수와 함께하는 일주, 일간 이것이 놓고 있는 건 식신밖에 없는 경우, 제2사주에 재나 관은 없어요. 그러나 요 식신이 유기하면 재나 관이 있는 것보다 좋다. 왜? 식신이 유기하니까 신왕하면서 식신도 강하겠죠. 그러면 이 식신은 재를 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 생, 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금은 자기가 생을 받았으면 또 관이라고 하는 이 일간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일주 입장에서는 이 식신으로서 재를 얻고 관을 얻습니다. 근데 왜 명조 내에 재나 관이 있는 것보다도 좋으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명조 내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금과 수, 다시 말해서 화일주에 재나 관이 없을 때 먼 곳으로부터 끌어온다. 누가 끌어오느냐? 이 식신이 재를 물고 들어오고 재는 관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그 재와 관은 훨씬 크고 좋다. 작용력이 아주 강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신유기면 승재관이라, 식신이 유기하면 재관보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식신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신이 도식이 되면 그랬어요. 근데 이때 식신이 도식이 된다 할 때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또 신약한데 그것만 해도 불편한데 편인이 와서 이 식신을 깨버린다면 평생 고생이 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편인이 와서 식신을 제거해 버리면 나의 의식주는 형편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신격을 놓으면 비만성 체질이 될 수 있고 도량이 넓고 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에 연관이 되겠네요. 의록이 풍부하다.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난 촌놈인데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보면 지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주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소작농들이 갖다 바치는
그러한 쌀, 곡식들을 갖다 받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비단 옷을 입고 뒷짐지고 그 시골길을 여유 있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주가 제가 봤을 때 이 식신성이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를 갖다 바치고 그 갖다 바치는데도 역시 소작인들은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그들의 풍채는 항상 비만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모양이죠. 소작농들은 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에 시달려서 살찔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식신격을 놓은 사람이 비만성을 띈다는 거 어릴 때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이해가 빨리 되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여유가 있으면 넓은 도량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수전노도 있거든요. 아주 재물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당대에 별탈 없이 그러한 어떤 부함을 누리고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물림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3대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대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대 안에 망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도량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의욕이 풍부하면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식신격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성질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식신의 작용은 칠살을 제재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식신은요, 식신은 평관을 극합니다. 평관을 제거시켜요. 그 다음에 상관은 정관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식신이 왠지 길한 느낌이 들고 상관이 거칠고 험한 느낌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용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약한 사람들한테 이 평관이 강하다고 한다면 식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또 정관을 귀쓰고자 하는데 상관이 있어서 운에서도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상관이 있어서 이 정관을 깨버린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좌천되거나 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신은 칠살을 제재하는 그런 공이 있다. 식생재, 식신은 재를 생하고 이 재는 결국 관을 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식생재의 작용은 수성의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식신생자가 되면은
몸이 건강하고요. 수명이 길어요.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춥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데다가 이 관까지 더해지니까 그 사람은 명예도 얻어요. 명예도 얻고 부와 귀를 갖다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격을 물론 이렇게 간략하게 전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식신격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자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 식신에 대처하는 자세, 그 식신의 역할,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식신격은 참 드물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담입니다만 어떤 제자가 저한테 선생님, 저는 평생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사주에는 식신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식신이 아닙니다. 식신도 2개 이상이면 상관작용을 하는데 3개나 된다면은 뭐 상관으로 봐야지 그걸 식신의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식신격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관에 대한 의의를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식신과 상관격에 대한 사주의 신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